2년 전 국내 여론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발표한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일본에 가서 사정하고 매달리라는 논조였으며, 극히 일부만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본에 대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일본 매체에서는 장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개책의 극치라는 표현마저 등장했습니다. 지난 3일 아사히 신문은 3년째 어리석은 개책의 극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설 담당 기자인 하코다 데스야 기자는 이 세상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허물을 고치는데 서슴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의 해법을 가져오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의존도는 낮아지고 한국의 소부장 경쟁력은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일본인데도 입장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애초에 시작부터가 무리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각 부처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면서 일본 기업의 영향은 최소화하고 한국에는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베는 정부 조직을 총동원해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일본의 각 부처는 골머리를 앓았고, 결국 여러 가지 안건 중 채택된 것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실무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일본 기업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과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이를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으나 아베는 그대로 밀어붙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결국 이는 재발등을 찍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과 거래가 끊긴 한국 기업 담당자의 말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책으로 국산화가 진행되어 실제 손해는 거의 없다. 그동안 거래하던 일본 친구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무관한 일본 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기미는 없다면서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는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와 같이 일본의 자충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최악의 수를 둔 일본은 이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단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요국들은 반도체 확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인 미국마저 반도체 확보를 위해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사정하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반도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이제 역으로 한국이 칼자루를 쥔 셈이 됐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꺼내든 핵심 카드 중 하나도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대만 TSMC는 미국과 협력하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와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반도체가 원유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된 시점에서 일본은 반도체 최강자인 한국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하던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은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입니다. 국내 언론들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사태까지 언급하며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대던 언론들의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20여 년 전 IMF 당시에 일본은 한국 내 자금을 회수하며 한국을 벼랑 끝으로 떠밀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일본 언론 기사의 댓글을 보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 우익들은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경제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IMF가 온다던 한국 언론의 시각도 일본 우익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가토 스노부 관방장관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관리의 엄격한 운용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국 측이 WTO에 제소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측의 대응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 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평가하고 운용해 나가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구체적인 제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던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일본 편이 아닙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전반에 대해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탈일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일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산업 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이제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단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본의 소재와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습니다. 국산화와 함께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절대 못 만든다던 고순도 불화수소를 단기간에 개발해냈으며 대기업들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양택 연구원은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국내에서 금방 못 만든다고 했는데 의외로 해결이 잘 됐다며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수출 규제 이전인 2019년보다 75%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만 놓고 보면 95%가 줄어들어 일본에 대한 불화수소 의존도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대해선 과감한 정부의 투자로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확실하고 수입 금액만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로 낮아진 금액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양택 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2017년에서 2018년 호황을 지나 잠시 불황이긴 했지만 연간 수출 930억 달러를 기록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본이 우리 반도체 시장에 타격을 입히려고 했지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 허브 국가로 부상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연이어 한국행을 택하면서 한국 내 거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공급받게 되면서 한국이 반도체 허브 국가로 떠오르는데 일본이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이 멈추고 한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던 호들갑은 이제 사라지고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통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체질을 개선하면서 더욱 탄탄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급을 안정시켰고 기술 자립을 통해 기반 산업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상호 공존 모델을 만들고 대기업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어설픈 해결 방안을 들고 일본과 협상하기보다는 똑같은 화이트리스트 적용으로 일본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면서 가해자인 일본에 대해 해법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힐링타임이었습니다.